네, 오전장 지켜보면서 내내 답답했고 오후장에도 여전히 힘없는 모습에 맥이 빠집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오늘장 한 줄 평 어떻게 정리해 주셨을까요? 참 기댈 곳 없는 증시, 기댈 곳 없는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참 생각외로 많이 빠지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2% 하락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0.5%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그 중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 제재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 품목에 HBM이 포함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세 같은 경우에도 대상국뿐만 아니라 이 대상 품목이 늘어날 거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2차지가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원인은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원인들이 조금 선반영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속에서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그래도 다른 종목들은 분명히 시장 속에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찌 보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시장 계속 대안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래도 한번 위안을 삼아보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전반적인 이런 대중국 제재에 따른 경계감과 더불어서 오늘 시장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어서 이화진 과장은 오늘의 또 시장 불안 포인트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물론 어제 이제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일본 다음 달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BOJ 정책 회의가 12월 12일입니다. 물론 그동안 8월 달에 금리 인상한 이후에 사실 물가는 계속 꾸준히 잡았어요. 전국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3%에서 2.4%까지 내려왔었고 대신에 도쿄 CPI도 빠졌었는데 최근에 1.8%에서 2.2%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전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12월 20일이기 때문에 결국 도쿄 CPI에 따라서 일본 이제 12월 달 우에다 가조 총재도 거의 12월에 금리 인상 여부를 좀 밝혔던 만큼 이미 우리가 8월 달에 이제 블랙 먼데이를 한번 겪어봤던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좀 불안 심리가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통화에 대한 방향성이 좀 시장에서 조금 우호적인 분위기는 좀 아니라고 하는 좀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국내 증시 역시도 물론 깜짝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경제 상황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제기되는 만큼 조금 산타 랠리보다는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대응책보다는 향후에 이런 불안 심리에 따라서 좀 일본 경제 관련해서 통화 정책 해 이후에 좀 분위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금 커지는 엔화 강세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또 BOJ가 12월에 어떤 방향을 보여줄지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가중되고 있다. 매크로 변수에 대한 우려를 짚어주셨고요. 정영훈 과장은 또 오늘의 하락을 어떻게 또 한 줄 평으로 정리하셨을까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불확실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증시 하락은 어제 이제 한국은행에서 예상치를 벗어나게 좀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그 금리 인하 이유가 무엇인지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들어보니 결국에는 3분기 이제 수출 둔화에 대한 그러한 좀 우려감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대선 이후에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을 이제 금리 인하 사유로 이제 꼽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향후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또한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시장 하락이 좀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는 증시의 호재성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동성이 공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증시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증시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글로벌 증시에서 국내 증시가 가장 많이 하락하면서 YTD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우려감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좀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역시나 좋은 종목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흔들리기는 하나 그래도 많이 빠져있는 구간에서의 하방보다는 그래도 좀 저가 매수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하창훈 본부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비슷하기는 한데 저는 파생 수급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풋옵션에 대한 매수가 대량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콜옵션 대비했을 때는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포지션이 좀 강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선물에서는 미결제 역정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추이가 좀 긍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12월 12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는 아마 수급적인 부담감은 좀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트리거는 뭐 앞에서도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를 연쇄적으로 한 거, 그다음에 오늘 발표됐었던 산업 활동 쪽에서 생산과 투자, 소비가 모두 다 트리플적으로 안 좋았었던 그런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경기 펀더 자체가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적인 압박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수와 수출 모두 다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뭐 금일 시장 같은 경우 좀 탄력적이거나 아니면 좀 놀자주들은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가볍고 이벤트가 명확하게 있는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네, 12월 뭐 산타랠리는 구사하고 더 이상 빠지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의 한 줄 평 들어봤고요. 좀 답답한 시장이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또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민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경기 부진 우려와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엔화 강세까지 맞물리며 오후장에서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현재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세가 강한데요. 오늘장 업종 상위 순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오늘 업종 상위 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전기가스, 보험과 통신주들이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험이나 유틸리티 업종 최근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주도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장에서는 강하지는 않지만 주도주 자리는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이 온라인 플랫폼 업종의 경우 오늘 카카오가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 상승률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 AI 서비스가 기존 사업과 연계를 강화할 경우 주가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는데요. 8거래일째 기관수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매수세까지 힘을 더하면서 오후장에서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단기 테마 순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와 코로나19, 저출산, AI 소프트웨어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날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에 X상형 방열 소재 개필러 샘플을 공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 내에서는 LK삼양과 HVM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LK삼양은 소형 인공위성의 비전 검출기에 사용하는 렌즈를 개발해 B2B로 납품하면서 인공위성형 광학 모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투자 심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HVM은 스페이스X형 공급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수혜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도 LK삼양이 25%, HVM이 7%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테마나 저출산 테마도 올라왔는데요. 코로나19 이슈라기보다는 중국에서 생산된 위생용품들에 대한 품질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와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는 깨끗한 나라라든지 모나리자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테마 상승률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나라가 상한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모나리자가 20%대 강세입니다. 한시장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이슈와 함께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하락을 좀 안 볼 수가 없겠죠. 정태근 이사님. 네. 뚜렷한 이유가 표면에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앞서서도 경기 우려라든지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한 제재에 대한 우려, 엔화 강세 등 여러 가지 이런 하락 배경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태근 이사는 네네. 유독 우리 시장이 오늘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장 한마디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반도체 2차 전지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제재, 관세 그리고 HBM이 포함이 된 어떤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악재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최근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긍정적으로 얘기해 보자면은 막연한 불안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이미 겪었어요. 트럼프 1기 때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당시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재현될 거라는 불안감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흔들린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뭐냐면은 2018년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발발이 됐지만은 그게 2019년부터는 작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시장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선반영 이거였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와서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게 부분이냐면은 그러면 2018년은 나빴지만 2019년이 좋았던 것처럼 차라리 그런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서 그런 불안감들이 만약에 시장에 악재라면은 차라리 11월 달, 12월 달 이런 것들 다 선반영시키고 내년 1월 달에 가서는 차라리 2019년 그랬던 것처럼 안도랠리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런 악재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반영되는 게 개인적으로 더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결론 나지 않은 문제가 있잖아요. 금융투자소득세.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악재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짓눌린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금투세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선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때는 좀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고 그리고 지수도 좀 안도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드라마틱하게 반전될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차라리 지금 가지고 있는 악재들이 좀 선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좀 시장이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정도였던 시나리오는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네. 연말에 때려 맞을 거 때려 맞고 내년 1월에 안도랠리가 나오는 것이 낫다. 그것을 좀 바라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 때려 만다는 표현을 쓸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네. 대신해서 정말 시원하네요. 뉘앙스가 네. 네네. 아, 근데 사실 엔화 강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불확실성이 또 많다 보니까 유독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특히나 이제 기술적으로도 보더라도 최근에 주요 이평선이 우하향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 연말 랠리 쉽지 않다라는 증권사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은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네. 내년에 우리는 항상 11월 힘들었으니까 12월. 근데 이제 연말도 힘들면 내년. 1월로 넘어가는 네, 이런 답답한 움직임 속에 오늘 또 시장 하락을 주도하는 삼성전자, 그나마 낙폭을 축소하는 SK하이닉스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주 내내 부진했었는데 지금 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국내 업체에 대한 불확실성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또 규제 대상에서 창신 반도체가 제외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국내 업체들에 있어서 이 또한 부담이다라는 내용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이화준 과장님? 네, 물론 이제 내년에 가장 이제 걱정하는 거는 뭐 HBM도 포함이겠지만은 실제로 뭐 CXMT나 뭐 YMTC 같은 회사들도 그만큼 DDR5까지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좀 생겼던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4분기 때부터 이제 디램 가격에 이제 최근에 뭐 스마트폰 고객사들이나 아니면 PC 고객사들이 재고의 부담이 좀 생기게 되면서 가격 협상이 아마 10월 말쯤에 아마 나왔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한 3분기쯤에 4분기에 그 디램이나 이제 랜드 쪽에 대한 가격 증가율이 한 15에서 20% 정도 봤었는데 지금은 거의 보합 수준의 가격 협상을 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에 대한 좀 부담이 좀 생기는 이제 측면이 있고 실제로 내년에 중국 이제 관련 이제 반도체 점유율 자체가 한 10%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물론 이제 HBM 8단이나 이제 12단 반도체가 빠르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마진 자체가 좋아진다는 건 SK하이닉스 통해서 이미 봤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거시 쪽에서도 이제 부담이 좀 생긴다. 물론 기존의 CXMT 같은 경우야 뭐 스펙 업된 굉장히 좀 용량이 좋은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조금 수율이 낮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속도도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이 내년에 또 이익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아무리 자사주 매입을 하더라도 가격대가 좀 부담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 물론 이제 HBM 쪽에 이제 디램에서 전체 50%까지 매출을 비중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것도 사실 좀 쉬운 상황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재고 물량들을 얼마나 일회성 비용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내년 25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오히려 성장으로 볼 거냐, 이제 역성장으로 볼 거냐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그게 12월이나 내년 1월에 이제 그에 대한 재무적인 평가에 따라서 좀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최근에 빅테크 업체들 물론 이제 실적 이제 발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AMD 내년 가이던스에 대한 좀 애매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내년에 상반기에 뭐 HBM 공급 가격이냐 아니냐 이런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좀 시장에서 좀 반도체 수급 특히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를 좀 일관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펀더멘탈적으로 최근에 나아질 수 있는 우상향에 대한 기대는 일단 올해는 넘기고 또 내년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무엇보다 지금 대중국 제재에 따른 그 이슈가 큰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 SK하이닉스가 16만 원 선을 지켜내고자 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영향은 그럼 단기적인 노이즈로 보고 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물론 이제 조금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삼성전자보다는 좀 유리한 좀 포지션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내년 1월까지 그 보조금 관련해서 조금 추가로 좀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조금 시장에서는 좀 중요한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전략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네, 삼성전자는 설명은 사실 다들 아시니까. 네.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시점에서 SK하이닉스가 올라오네?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최근에 워낙 부진했고 대중국이라는 이런 이슈가 지금 불확실성이 작용을 하는 거니까 향후에 이제 펀더멘탈적인 것보다는 지금 단기적인 이슈에 따른 대응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서요. 네,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SK 하이닉스는 아마 15만 원, 16만 원대가 좀 지지를 좀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그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 자체가 9.8조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 빠질 수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불안 요소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지지를 좀 받친다고 해서 이제 조금 비중을 좀 늘려간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막상 이게 보조금 자체도 이게 아직까지는 트럼프 측에서도 아직까지 재검토하는 이제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방향성이 명확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보유자의 관점에서 관망을 하면서 좀 지켜보자. 그리고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내년에 기약하는 그 흐름으로 반도체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자 12월에 그렇다면 결국 단기 테마에 대한 트레이딩으로만 우리가 연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안에서 뭐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 단기뿐만 아니라 2025년에도 여전히 관심을 갖자라는 한화투자증권의 또 산업 리포트 전쟁과 평화를 중심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방산이라든지 뭐 우주항공 재건 쪽에서도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여전히 관심 유효하다. 방위산업도 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냉정 체제는 이어질 수 있으니 조정식 매수로 보자. 나아가서 우주항공도 역시나 관심 유효하다. 정찰 위성 등을 주목하자라는 의견, 그리고 건설 기계까지 역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여전히 12월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렇게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가 유효할까요, 정영훈 과장님? 뭐 무엇보다 이제 방산주가 최근에 이제 낙폭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휴전 소식과 더불어서 또 이제 트럼프 이제 당선인의 그 우크라이나 이제 조기 이제 종전 가능성,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러한 노이즈로 인해서 방산주의 낙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제 냉정하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과연 만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종전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이제 그러면 이제 유럽의 이제 특히나 이제 북유럽 국가들의 군비 증가 지출이 만약에 축소될 것이냐, 이렇게 뭐 판단을 해보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수출하고 있는 폴란드라든지 뭐 루마니아 뭐 이러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전쟁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들 국가들이 이제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많이 이제 무기들을 지금 수입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기조는 역시나 내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은 오히려 좀 좋은 또 기회로 또 연말에 좀 활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한 이유가 사실 올해 내내 연초부터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조정이 없었습니다. 거의 뭐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내내 우상향 곡선을 그렸거든요. 거의 뭐 10% 이상 하락하는, 중기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러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지는 오히려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방산 섹터를 가장 핵심적으로 이번 주가 조정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과 평화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방사에서부터 재건까지 짚어봤는데, 요즘에 이제 방산주들이 워낙 국가권에서 변동성을 키울 때 여전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조정을 이용한 매수도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핫했던 하이브도 살펴보도록 하죠. 탈뉴진스와 그리고 하이브 상장으로 인해서 대주주와 그 사모펀드가 대규모 차익을 거둔 과정에서의 주주간 계약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이브 측에서는 법령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 공시를 내기는 했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한창원 본부장님?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법적 공방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뭐 금액적인 변화 없이 그냥 나가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일단은 엔터주들이 지금 최근에 기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매수세가 일단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장중 집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도 일부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급적인 좀 연속성이 나오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좀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던 그런 노이즈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수급적인 기조를 조금 더 믿고 플레이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른 엔터주와 같은 시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일단은 좀 후순위로 밀리기는 하죠. 네. 후순위로 밀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오늘 하방이 나왔고 그걸 좀 이겨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어떠한 결과치가 나오는지 따라서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충분히 좀 감안을 하고 네. 이 엔터 전반적으로 좀 턴어라운드 하는 것들, 완전체들 활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 그 불확실성도 괜찮을까요? 그런 것들을 사실 다 따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뭐 JYP라든지 기타 종목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죠. 다만 이제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하이브를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하이브 지금 양봉으로 낙폭을 좀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엔터사 대비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는 하나 그래도 아예 좀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탈뉴지스 사실상 쉽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하이브까지 실시간 특징주 짚어봤고요. 이어서 수급 특징주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내내 코스피를 매도했던 외국인, 1시가 지나가는 이 시간도 4천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한 주 동안 1조 4천억가량 매도하고 있는데요. 매도세를 계속하는 외국인이지만 지금 사고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오전장 수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한 달 내내 매수했던 네이버, 오늘도 매수하면서 11월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0.48% 상승하면서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셀트리온과 함께 몇 안 되게 빨간불 켜고 있고요. 또 SK텔레콤과 하나금융 지주 같은 밸류업과 배당 기대 종목들, 또 카카오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카카오를 매수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매수세를 이제는 카카오도 받아가는 걸까요? 기관이 그동안 많지는 않지만 카카오를 8거래일간 순매수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기관의 매도세 속에 카카오의 순매수가 도드라지면서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속에 카카오가 4%대 강하게 상승하고요. 기관이 13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아쉽게도 약세입니다. 유럽연합이 아시아나와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대한항공, 기관이 12거래일째 연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재료 소멸로 6%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1.37%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JYP엔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서 13거래일째 상승세를 지속하고요. 또 JYP엔터 이은 수급 2등 엔터주는 SM일까요? 기관은 JYP엔터뿐만 아니라 SM도 순매수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브의 악재에도 상승 전환에 성공한 두 종목 SM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 같은 제약주와 또 BHI 같은 원전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엔터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 매수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관련주인 SOS랩, 또 신규 상장주이자 AI 로봇 솔루션 사업을 하는 시메스, 또 우주항공주로 스페이스 X 관련주로 꼽히는 HVM 매수하고 있고요. 또 HVM은 어제 하락을 뒤로하고 현재 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급 특징주 카카오 봅니다. 네이버 따라 카카오도 매수세 유입과 함께 반등 좀 더 나설 수 있을까요? 정태근 이사님. 아니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은 네이버는 그래도 내년에 쇼핑이라든지 그 통합 검색창에 AI 서비스를 구체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AI를 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 서비스에 AI를 접목을 하게 되면은 리레이팅 될 것이다. 요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가 가니까 카카오 쪽으로 기관 수급이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개인적으로 카카오는 네. 매수를 안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이런 장에서 4% 상승이긴 네네. 하나 카카오보다는 역시 네이버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화진 과장님, 또 최근에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배당이라든지 뭐 방어, 그래서 오늘 은행, 통신 그리고 유틸리티에 대한 매수가 그나마 들어가는데 한국전력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동안 이제 지속적인 요금 인상, 이제 몇 년 만에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까지 이제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흑자가 된다. 그만큼 배당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올라오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업 비용적인 측면과 전기 요금의 인상에 따른 상승세가 최근에 좀 한국전력 쪽에 수급이 굉장히 좀 몰려왔다는 걸로 좀 보이고 있고, 그만큼 물론 이제 배당이 성향이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원전 관련된 이슈들이 또 시장이 또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딱 이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급의 쏠림이 계속 쭉 꾸준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어 성격의 한국전력은 조금 더 볼만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까지 짚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네 분의 필살기 오늘장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여훈 과장님부터 오늘 또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현대백화점 유통주 요즘 안 봤는데 조금씩 꿈틀대더라고요. 네, 최근에 뭐 조금씩 이제 주가가 이제 저점을 좀 탈피하더니 오늘 좀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어제 깜짝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 발표와 함께 내수 소비 반등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현대백화점 비롯해서 뭐 백화점 뭐 이런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내수 소비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번 금리 인하 단행과 더불어서 또 내년도에 추가로 금리 두 번 가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면서 센티멘트가 좀 개선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업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향후에 이제 현재 PBR 0.2배인 현재 PBR을 0.4배 또 중장기적으로는 0.8배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또 발표를 하면서 관련해서 이러한 또 추가적인 모멘텀도 부각이 될 수 네.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백화점의 반등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창원 본부장은 KTNG입니다. 꽤 많이 올라온 주가잖아요. 네. 여기서도 괜찮을까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연속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간이 어마무시하게 좀 담아주고 있고요. 그 물량에 거의 대부분이 연기금이 좀 담아주고 있습니다. 고가 부분에서도 계속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수급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담배에 대한 이런 점유율이라든지 기조가 상당히 좀 강한 상황이고 내년에 신제품을 통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이런 좀 점유율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흐름들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방어주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서의 뭐 조금씩 한입 베어먹는 수익률을 따지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정태근 이사님은 최근에 급등한 이후에 쉬어가고 있는 LS 마린 솔루션 여기도 네. 이제 미국 관련한 이슈로 갖고 오신 네. 거죠? 결국 트럼프 수혜주가 다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대중 제재 때문에 장이 하락을 한다라면은 다음 주는 대중 제재 수혜주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적 케이블에 특화되어 있는 이 기업을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LS 마린 솔루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쉬어가는 타이밍에 또 대중 제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LS 마린 솔루션 꼽아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화진 과장은 어제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힘을 잘 가져가는 셀트리온입니다. 네, 물론 이제 진펜테라가 이제 3분기 좀 실망을 가지긴 했지만은 그만큼 4번 공봉 등재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번 4분기 때부터 진펜테라 이제 매출에 좀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내년 진펜테라 매출 가이던스가 1조이긴 하지만은 물론 시장에서는 조금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략 한 6천억 정도 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진펜테라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바이오 시밀러 신제품들이 거의 5개 이상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내년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핵심 유망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시장 토크 네 분 통해 도움 말씀 들어봤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